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한 분만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이 길이 밀려갖고 요즘 버스 안에서 뛰고 있답니다.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뛰면 빨리 옵니다. 빨리 오죠.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2시 50분에 말이에요. 네. 부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심야 여성 가방을 낚아채서 도망가던 40대가 경광등을 끈 경찰차를 택시로 오인해 가지고 손을 흔들었다가 아이고, 네. 경찰한테 덜미를 잡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다행히 이제 날치기 했던 거 물품은 다 압수를 했고요. 네네. 참 부산의 경찰관님 좀 하여튼 화이팅이고 정상 기자 한마디 한번 해보실래요? 이분한테 40대 왜 이런 거를 해요? 그래 남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래요. 그러게요. 네. 그 덕분에 이번 추석은 콩밥으로 보내게 생겼네요. 좋습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배종찬 소장이 아주 씩씩한 늠름한 자태로 막 들어왔습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많이 막혔나 보죠? 예, 이게 추석 연휴 직전이라 네. 너무 막히더라고요. 네. 광역버스 타고 오셨죠? 네, 광역버스에 이제 시내버스를 갈아타고 왔는데 네. 갈아타는 편을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어졌고 네. 그래서 더 늦으셨구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한 1분 10초 정도밖에 안 늦었으니까 끝나고 밥 사세요. 알겠습니다. 밥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북한에 이제 공동 조사를 어제 제안했어요. 네, 어제 공동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자체 수색해서 송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부는 이 시신 소각 여부 그리고 이 총격 지시 경위 등 이 남북 간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지울 수 있도록 이 북측에 공동 조사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지난 6월 단절됐던 이 군사 통신선을 재가동하고 또 시신과 유류품 수습은 이 남북이 각각 진행을 하되 이 관련 정보를 교환하자라는 이제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부가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그 화답을 할지가 이제 궁금한 거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북한이 어제 우리 해군하고 이제 해경이 수색 작전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뭐 영토를 넘어섰다, NL을 넘어섰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 시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로서는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소연평도 앞은 북한의 영해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공동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나타난 북한의 소연평도 앞이 아니고 등산곳 앞이죠. 등산곳, 네. 네. 등산곳 앞인데요. 네. 이 협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은 영해를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계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953년에 그 NLL이 정전 이후에 이제 그어져 있었잖아요. 우리 네네. 서해 오도에 유류해가지고. 근데 1999년부터 북한이 갑자기 소연평도 앞바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자기네 수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영해인데도 자기네 영해라고 지금 우겨대고 있는 상황. 자,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규탄 시위, 1인 시위, 릴레이 시위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이 1인 시위에 참여를 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이 대통령의 24시간 조치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의원총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외에서 했어요? 네네 야외에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의원총회를 한 건데 김종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이 사태의 전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정식 요청한다라면서 이 정부가 왜 유독 이 북한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야권에서 이제 이 여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많은데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낯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가장 센 어조로 이 정부를 또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만든 통지문 한 장에 감업해서 북한을 싸고 도는 모두가 최서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서원은 아시죠? 네. 네. 최수실 씨 네, 개명 예. 후 이름이죠. 네. 이 사망한 공무원이 타고 있던 배에 CCTV는 고장나 있었다. 언제 어떻게 바다에 빠졌는지에 대한 기초 증거 자료부터 확보할 수가 없었다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여당 일각 시각을 비판했어요. 네, 뭐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 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측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정치 공세의 호기로 삼기보다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북 규탄 결의안 처리가 관건일 것 같은데 워낙 오늘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태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될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 처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4일 아직까지 이제 북한의 통지문이 전달되기 이전에 나왔던 것이 대북 규탄 결의안이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도 규탄 결의안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는데 북한의 통지문이 있었고 또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게 될 경우에 공동조사 협조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여당과 지금 야당의 시각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통과될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예.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에 김소연 위원장이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추석 현수막인데요.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가히 마음만은 따뜻하게 달림은 영창으로 이렇게 문구를 적었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 인증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제 달림은 영창으로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 모차르트 자장가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영창이 이제 창문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이 또 달림이고 네. 또 영창이 또 동음이어로 이제 그 군대에서의 감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익명이 기된 네티즌도 아니고 이 정치라는 사람이 부적절한 표현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 이 김소연 위원장은 이 변호사 출신으로 2018년에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시의원에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 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 공천자금 의혹을 주장하면서 했다가 이제 제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네. 그 김소연 위원장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해하지 말아라. 달림은 그야말로 이번 추석 달림을 창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다. 그런 뜻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면서요? 네네. 네. 그 모차르트 자장가 아니에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뒷채들도 아가요. 다들 자는데 네, 노래는 좀 자제해 주시면. 여보세요. 예. 뭘 적어보세요. 하여튼 추석 맞이해서 김소연 네. 위원장이 그 오버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다. 믿어볼게요 한번. 네네. 모차르트 몇 년생이죠? 56년생. 적으세요. 1756년. 56년. 모차르트 얘기 나온 김에. 네. 이럴 때 공부해 두는 거예요. 모차르트 56년생. 베토벤 몇 년생? 글쎄요. 770년생. 어, 56년생, 70년생. 아 1700년에. 모차르트가 형님이네요. 그렇죠. 아. 14년 선배죠. 14년 선배. 네. 이렇게 한번 알아두면 나중에 어디 가서 좀 써먹을 그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 전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늦게 오셔가지고 이따 꼭 밥 사는 거예요? 네. 예.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요 또 국민의힘 의원이 팽수 있잖아요. EBS 팽수를 불러서 지금 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EBS의 인기 캐릭터 팽수가 참고인으로 나섭니다. 이 팽수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로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예. 이 황보승희 의원은 이 팽수 캐릭터가 EBS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는데 이 팽수 저작권을 정당하게 지급을 하는지 그리고 이 팽수 캐릭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거나 혹은 가혹한 출연 요청이 없었는지 따져보려고 한다라며 이 참고인 신청 배경을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펭수가 지금까지 그 탈 안에 누가 있는지 한 번도 정체를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이제 EBS하고 펭수의 계약서를 보면은 예. 이렇게 신원 노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이 펭수 캐릭터 안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분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한 상황이어서 이 펭수의 팬들은 뭐 그야말로 이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펭수의 국감 출석을 반대한다. 뭐 이런 국민 청원도 뭐 지금 적지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어요? 네. 펭수까지 소환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예언을 좀 해보세요. 펭수가 참고인은 안 나가도 그만이거든요. 네네.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결하게 빨리 하세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아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정상근 기자. 저는 탈을 쓰고 나와서 그것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지 않을까. 아, 하는 부분은 다 나올 거로 예상한다. 네. 유튜브를 생각해서. 요거 숙제 검사 나중에 체크해 볼게요. 네. 그다음에 그 펭수도 무거운 생태계에 또 우리 같은 부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같은 조직이죠. 혹시 저 배 수장님이 그 펭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분 아니에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펭수인 줄 알고. 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소속 공직자들의 다주택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이 이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김원걸 의원도 부동산 이슈 때문에 뭐 제명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고 그동안 이제 적극적으로 감시 대상이 됐던 것이 다주택 관련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청와대 인사 이랬는데 사실 당 소속이 되어 있는 공직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산하기관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현황들이 다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당 소속 공직자 네. 모두 다주택 현황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이슈가 추석이 지난 이후에 또 연말로 또 내년 초에도 결코 이것이 쉽게 또 없어지는 이슈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철저하게 현황 파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정확한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뚱블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라서 월요일은 뭐 일반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좀 검사 건수가 적다 보니까 네. 좀 적게 나오긴 하는데 오늘도 좀 확진자는 많이 줄긴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입니다. 네, 50명인데요. 이 사흘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61명, 지난 금요일에는 95명이었습니다. 지금 월요일 확진자가 평소보다 좀 적기는 해도 이 주간 집계 상황을 보면은 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 감염자가 40명이고요. 이 서울이 19명, 경기도가 13명, 뭐 경북이 3명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사망자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5명이 사망을 해서 406명이 됐는데요.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 등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확진 판정을 많이 받았고 또 이분들이 위중증 환자로 이어졌고 또 위중증 환자가 또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어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그리고 젊은 분들도 연세가 드신 분에게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모두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20만을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전 세계에서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전 세계 100만이 넘었습니다.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트에 따르면은 28일 오늘입니다.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0만 명을 넘었었는데 미국이 그동안 참전을 했던 5개의 전쟁 사망자 수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사망자 수보다도 통계적으로 20만 명이 넘고요. 미국 다음으로는 브라질이 14만 명이 넘고 인도가 9만 명을 넘었었는데 이 사망자 수가 아직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이 멕시코가 7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 400명이 넘었었는데 이 통계에 잡히고 있는 국가 215개 국가에서 우리가 78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겨울이 되면서 독감도 우려가 되는데 급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독감 환자까지 늘어나면은 이른바 코로나 팬데믹에 이 독감 또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 더블 팬데믹이 된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독감 백신 두 분들은 맞으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맞았습니다. 배 수장님은? 아직까지 안 맞았는데 전문가 의견이 너무 아주 고위험군이 아니면 네. 급하게 또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또 조언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지난달에 내과 감기에 그냥 맞아버렸는데 너무 일찍 맞은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어쨌든 이번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모레부터 시작이에요. 9월 네. 30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5일간은 이제 연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추석이 되고 운명의 추석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부터 2주 동안 이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매우 중요한데요. 이 다음 달 11일까지. 네, 이 10월 11일. 10월 11일 왜 두 매우 번씩 중요합니다. 얘기하세요? 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 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10월 11일 11일. 11일. 네, 왜 10월 중요한 11일.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아닐까요? 2주간 추석 특별 기간이 그때까지죠. 네, 10월 네, 맞습니다. 11일까지.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 특별 방역 기간인데요. 일요일이에요. 10월 11일. 네, 그렇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이어지고요. 성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국립묘지 그리고 현충원도 문을 닫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대신 참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포장만 가능하고 식사는 안에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빵집에서는 칸막이를 두거나 최소 1m 거리를 두고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영화관과 PC방 등에서도 한 칸씩 뛰어서 앉아야 됩니다. 네. 휴게소가 고속도로 휴게소가 상당히 붐비지 않을까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못 먹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주문해서 음식은 포장해서 받아 나올 수는 있고 네. 받아 가지고 그러면 차 차 안에서 안에서 드시는 먹든가 걸로.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또 좋은 정보를 말씀드리면 휴게소에 QR 코드를 찍을 때 많은 분들이 동시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휴게소를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휴게소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자동 전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은 QR 코드를 미리 이것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따로 QR 코드를 입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몰릴 수 있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 앞에요. 그래서 그걸 피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휴게소하고 자동으로 연결되는 네.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가 네네.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비타민이 안 주세요.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자, 그리고 개천절 집회 또 이제 우려가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니에요? 네. 토요일인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단체에서도 이 대중 집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제 차량 집회입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겠다, 카프레이드를 하겠다는데 법원이 최근 경기도 이 성남에서 차량 집회에 대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면허 자체도 정지시켜버리겠다. 네. 그래서 이게 특단의 대책이고 또 차량 집회가 유발하는 다른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차량만 통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전하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차량 바깥에서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차량에 탄 사람들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집회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부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추석 이동 제한을 당부드리는 것도 감염 위기이기 때문에 망운 지정, 멀리서 정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정부의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요? 망운 지정. 망운 지정? 네네. 운자는 뭐예요? 아니, 뭐 망운 지정. 멀다는 의미 아니고. 망원 아닌가요? 망원. 망원이었나요? 네, 망원 네. 지정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요. 두 분도 네. 모레입니다. 모레 9월 30날 허리케인 라디오 저희 생방송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화로 저희하고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명절 기간 인사도 좀 드리고 이동 자제 당부를 하는 그런 전화 연결을 할 겁니다. 목소리만 비슷한 분은 아니시죠? 여보세요. 아, 네. 그게 아니고 진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렵게 섭외해서 나오실 거예요. 전화로. 미안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27일 날 그랬잖아요. 그 올 추석 연휴 최고의 선물은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 지정. 망운 지정. 발알망자에다가 구름문자. 네. 정정자 쓰는 거구나. 망운 지정. 망운 지정이 맞네요. 망원이 네.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자, 김신희 청취자께서는 배 소장님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살 빠지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달려오는 동안에 한 5kg 빠진 것 같습니다. 5g이 아니고 네, 5kg가 빠졌는데 야, 그 정도예요? 홀쭉해졌습니다. 그래요?
자, 하여튼 또 다른 분도 휴가가 길면 확진자가 많이 생겼는데요. 이번만 잘 넘기면 1단계로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코로나 추석 정말 운명의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해서 다들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뉴스 전문 채널 자막이 나갔는데요. 아직까지 휴게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산하다 이런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승찬 소장, 뚱블리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